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주식 투자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신성장 엔진을 찾아내고 알아야 돈이 됩니다. 신성장 엔진 속에 숨어있는 보석을 찾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적중시키는 능력. 예,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의 김용준입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이제 바이오 쪽을 이제 하는데 바이오 쪽 2주차입니다. 바이오 2주차고 지금 이제 제가 시작한 건 이제 12주차가 됐네요. 바이오차 2주고 요번에는 어떤 내용을 좀 갈 거냐면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오늘은 줄기세포 쪽을 갈 겁니다. 줄기세포,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황우석 박사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줄기세포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줄기세포, 황우석 박사가 이 줄기세포를 왜 이렇게 오랫동안, 좀 전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에서는, 오늘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한번, 훑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표현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에는 굉장히 여러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도 있고요. 세포 배양 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저희가 이걸 다 다루진 못합니다. 다 다루지 못하고,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 중에 세포 치료제, 부분에서 면역세포 치료제, 조직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이쪽을 할 겁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아가지고, 과연 어디까지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는데, 한번 최대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삼성이, 바이오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 주에는, 삼성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손을 대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삼성에서는, 삼성 의료원을 기준으로, 일단의 임상실험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응용 분야에서 이제 약으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줄기세포라는 개념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줄기세포는 여러 종류의 신체적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모든 세포의 근원이 되는 세포다. 무슨 얘기인지 좀 정리가 안 되실 겁니다. 이 얘기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세포들의 뿌리가 되는 어린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분화된 세포와 분화 안 된 세포,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자기의 조직을 찾아간 세포, 이런 식을 얘기를 하는데,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 단계, 그러니까 일종의 어린 세포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직세포, 그러니까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화할 수 있는 상태를 하기 전에 있는 상태고, 일단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만능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로도 갈 수 있고요. 근육으로도 갈 수 있고요. 심장으로도 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분화라는 것은 저희가 뭐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생물 시간 좀 배웠죠. 정자하고 난자가 합쳐진 수정난 상태. 수정난 상태에서 이 수정난 상태에서 뼈로 갈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 피부로 갈 수도 있다.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시냐면, 그 쌍둥이를 낳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 수정란에서 쌍둥이가 나와준다. 그러니까 이 수정란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뼈로도 갈 수 있고, 심장으로도 갈 수 있고, 피부로도 갈 수 있고, 뭔가 여기에 어떤 자극을 줘서 이게 뼈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피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 사실 이 줄기세포 쪽만 완전하게 우리가 그 정복을 할 수 있어도 사실 뭐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줄기세포로 눈을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줄기세포로 심장 하나 만들어내면 되고요. 어떤 다리가 이제 어떻게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줄기세포로 다리 하나 다시 만들어내면 되고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의 발달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의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지금 줄기세포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어쨌든 간에 한정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수정난 상태에서 어떤 위치를 찾아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 자, 배아줄기세포는 우선 개념 정리만 좀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에게서 난자를 제공받아야 되는 거에 되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그 윤리적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배아줄기세포 쪽인데 이런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그 난자를 제거받아서 여기서 핵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제거된, 그 핵이 제거된 난자에다가 뭔가 다른 체세포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른 체세포를 넣고, 세포를 융합시키면, 그러니까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서 거기서 이제 그 다른 체세포를 집어넣으면 배반포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반포 형성 과정을 거쳐가지고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성체줄기세포는 뭐냐면 이제 이 개념을 왜 먼저 설명을 드리냐면 뒷부분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할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제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이게 그 근원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얘는 그 완전한 미분화 상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자기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갈 길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성인한테서 추출 가능한 분이다. 성인한테 추출 가능하고 뭐 골수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자기 몸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타인 몸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하여튼간 성체 줄기세포는 자기 갈 길이 일정 부분은 결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 문제는 없고 얘네들은 인체의 장기라든지 조직세포에서 직접 추출한다. 아까 말씀드린 게 그 근원이다. 성체줄기세포를 먼저 접근할 때는 이 근원 물질을 뭘로 사용하느냐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수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대열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대열을 주축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근원 물질을 제대열에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데는 이제 그 골수에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원 물질이 뭔지는 있지만 하여튼간 여기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가져와서 인체의 장기나 조직세포에서 가져와가지고 원심분리기를 처리를 해서 여기다가 어떤 과정들을 통해 갖고 원하는 세포로 간다.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갈 길이 결정이 안 됐어요. 얘는 뼈로도 갈 수도 있고요.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요. 눈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체줄기세포는 차이가 뭐냐면 성체줄기세포는 갈 길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육이면 근육, 뼈면 뼈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성체와 배아의 가장 큰 차이는 자기 갈 길이 결정되어 있냐, 미분화냐, 분화가 됐냐라는 차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 갈 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갈 길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또 차이가 뭐냐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처음에 추출하는 과정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의 체세포에서 이미 추출을 해요. 사람의 체세포에서 일단 추출을 해가지고 이걸 역분화라고 하죠. 역분화 과정을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화된 걸 갖다가 다시 원래의 수정란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역분화 과정을 통해 갖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배양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모든 체세포로 성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추출하는 방법이 난자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문제가 없고 윤리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줄기세포의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줄기세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볼 때 배아줄기세포니 성체줄기세포니 유도만능줄기세포니 이런 얘기들의 개념 정리를 한 번도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보면은 성체줄기세포는 자기 갈 길이 결정돼 있는 쪽, 배아줄기와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자기 갈 길이 결정 안 된 쪽. 다만 추출하는 과정들이 난자에서 추출하느냐, 기본적으로 체세포에서 추출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요것이 한번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윗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 배아줄기세포는 미분화된 세포를 미분화된 상태에서 적절한 조건을 맞추면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이고요. 성체줄기세포는 표적기관, 정해진 장기나 조직으로만 분화가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다양한 조직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해진 장기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갈 길이 결정된 거, 그리고 갈 길이 결정.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지금 줄기세포 쪽은 성체줄기세포를 중심으로 많이 그 발달이 돼 있고요. 나라에 따라서는 성체줄기세포만을 하고 배아줄기나 이런 쪽을 그 윤리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 줄기세포의 연구 과정은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된다면 이게 훨씬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뭐 그냥 뻔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더 하나 좀 정리를 해보죠.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 줄기세포 치료제는 세포 기원이 어디냐.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하고 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세포 기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배아줄기는 뭐냐면 난자에서 추출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성체는 뭐 골수나 기타 등등에서 추출을 한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역분화줄기세포는 사람의 체세포에서 추출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치료 방법에 따라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면 자기 몸에서 직접 추출하는 방법, 타인 몸에서 추출하는 방법, 그리고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줄기세포라는 것은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그 제대류라든지 체세포라든지 아니면 자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얘기를 하고, 배아 자가줄기세포라는 것은 자기의 난자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거고, 근데 사실은 자기의 난자를 갖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도 성체 쪽입니다. 성체가 자가 쪽이 있을 수 있고요. 동종 쪽이 있을 수 있죠. 동종 쪽이라는 것은 뭐냐면 타인의 몸에서 추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타인 몸에서 그 추출이 됐기 때문에 면역의 거부 반응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자기 몸에서 추출해서 자기가 직접 치료제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제대열 보관소라는 게 있습니다. 제대열 보관소가 탯줄 보관하고 제대열 보관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면역 거부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도.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 자기 거를 보관했던 걸 갖다가 꺼내와서 그걸 갖고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동종 유래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타인의 몸에서 추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 줄기세포 치료제. 이거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들은 아닌데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배아줄기, 성체줄기, 역분화줄기, 유도만능줄기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 몸에서 추출하는 것은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거고요. 다른 타인의 몸에서 추출하는 것은 동종 유래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종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동식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탯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 성체줄기세포를 가져오는 근원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까 탯줄이나 제대리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탯줄이나 제대를 갖고서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자기 몸에 직접 전달을 하면 자가 성체줄기세포가 되겠죠. 자가 성체줄기세포가 되겠고, 골수라는 거에서 가져와서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아줄기세포는 만드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한테서 기증을 받아서, 난자의 핵을 제거해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작업을 해서 배반포를 형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배반포를 형성해서 배아줄기세포로 가는 거고요. 또 환자의 체세포에서 추출해갖고 이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들은 뭐냐면 성체줄기세포를 통해서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뼈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심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아줄기세포 쪽으로는 간이나 골수 쪽까지는 나와 있다는 얘기죠. 간이나 골수 쪽까지는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영역들이 계속 확대된 거죠. 왜냐하면 배아줄기세포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간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골수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뇌로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여기서 어떠한 형태의 배양 과정을 겪느냐에 따라서 얘의 갈 길이 바뀐다는 얘기고요. 얘는 어차피 갈 길이 정해져 있는 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모든 몸은 원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현재 배양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갈 수 있는 범위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줄기세포 관련 종목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못 하는데, 근데, 앞부분에서 아까 이제 잠깐 그 부분이 좀 표현될지 모르는데,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체줄기세포하고 유도만능 줄기세포하고의 문제점 중에서 이 암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배아줄기세포도 이제 배양을 해서 사람 몸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암의 발생에 문제점이 있고요. 유도만능 쪽도, 암의 문제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아나 유도만능 줄기세포로 가려고 하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거가 지금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배아, 유도만능 줄기세포 암 발생 위험 제고 국내 연구진에게 의해서 해결됐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미부나 만능 줄기세포 부분이 이게 여기서 안에 이제 빨간색이 표현이 될지 모르는데 이 빨간색이 이제 문제가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암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얘네들 때문에 좀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렇게 분화유도 과정을 겪어갖고 어쨌든 간에 이 빨간색을 밖으로 빼내는 거예요. 바깥으로 빼내서 완전히 정상적인 것만 분할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안전하더라는 거죠. 이런 배양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배아나 유도 만능의 가장 문제점인 암 발생 위험을 해결했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연구 방향은 조금 더 좀 활기를 띨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개념적인 정리들을 해드렸던 부분에서 성체, 배아,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각각의 장단점과 갈 길과 아니면 어떤 과정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배아나 유도 만능 줄기세포에서는 암 발생 위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연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성체 줄기세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체 줄기세포의 근원이 어디냐, 뭐를 갖고서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냐는 얘기를 좀 드렸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수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제대열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열 성체 줄기세포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통 메디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아직 상업화는 안 됐지만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정 부분 어떤 시장에서 어떤 개화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지방이식 쪽입니다.
지방이식 쪽이 이제 성형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뭐 얼굴 이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슴 확대 쪽도 지금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성형외과 쪽에서는 줄기세포,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지방이식 쪽이 좀 많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쪽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혈액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줄기세포를 각각으로 가져와서, 근데 말씀드렸을 때 성체줄기세포는 갈 길이 결정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성체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주사를 하면은 이게 이제 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심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골수를 혈구세포 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자, 성체줄기세포는, 그 분화의 유연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는, 있지만, 이게 이제 각각의 그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근육으로도 갈 수 있고, 심장, 뇌신경, 간장, 뭐, 조골모세포, 연골세포. 그래서, 연골세포 치료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골세포 치료제라는 얘기가 일부에서 지금 줄기세포로 지금 치료제가 지금 있는데, 이쪽이 좀, 현재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길들을 좀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뭐 이제 현재 이것이 뭐 조금 더 갈라질 수는 있겠죠. 왜 조금 더 갈라질 수 있냐면, 조금 더 많은 거를 갖고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연골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제, 뼈 줄기세포 치료제, 피부 줄기세포 치료제, 지방 줄기세포 치료제.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줄기세포들이 지금 근원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추출은 체세포에서 추출한다. 라는 얘기를 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환자의 체세포에서 유전자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추출한 유전자에 여기 이제 그 색이 구분이 될지 모르는데 이쪽 색하고 이쪽 색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색깔이고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운반 담당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체세포에서 이거를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추출해서 운반 담당 유전자에 이식하고요. 그리고 추출 담당 유전자에다 옮겨 심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심는 거죠. 심어서 얘가 이제 그 유전자가 그 어떤 옮겨져 가지고 이제 몸속으로 분해가 되면 이게 알아서 분리가 돼 나가면서 얘네하고 얘네만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배양세포로 자라서 만능 유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난자의 핵을 제거해서 하는 방법이 배아줄기세포 치료 방법이라면 유도만능 치료제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공통적으로 추출된 체세포를 갖다가 다시 몸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아까 오염의 문제 그리고 암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배아줄기세포는 오염의 문제는 없는 거죠. 오염의 문제는 없는데 암 발생의 위험의 문제는 노출되는 거죠. 근데 암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지금 유도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는 조금 더 가려고 그러면 오염의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이게 이제 연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있다. 뭐냐면,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요. 분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만 맞다면, 많은 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배아줄기세포는 굉장히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성체줄기세포는 분화에게 한계가 있어요. 분화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만들다가 그 이상 추가적인 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뭔가의 그 근원 물질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민 효과라고 그래갖고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를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사람의 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과정이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 실질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지금 시장이 지금 일부 형성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가고는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사실은 황우석 박사가 거의 이제 그 초창기 정도의 어떤 그 분위기를 좀 형성을 시켰죠. 분위기를 형성시키다가 지속적으로 가지 못한 게 논문 조작의 의혹도 있었고요. 윤리성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중단이 됐는데 사실 국내에서 중단되면서 규제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앞섰었지만 이제는 많이 뒤처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뒤처져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지금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작은 게 그러니까 원이 작은 게 뭐냐면 환자 수가 적다는 얘기고요. 환자 수가 100만 이하라는 거고요. 중간 정도가 100만 정도라는 거고 이게 큰 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시장이 큰 게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시장이 큰 거고 요런 게 이제 작은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요런 게 이제 중간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뭐냐면 작은 시장만이 우선적으로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큰 시장들이 열리면서 줄기세포 시장도 많이 커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치료니 크론병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심근경색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이런 것들이 좀 치료가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많이 커질 거고 점점점. 그래서 줄기세포 시장은 이미 이제 3년 정도는 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6년 안에 시장은 대부분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료제는 아직 여기를 다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각 기업에서 상당 부분의 어떤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비용을 투자하면서 이 시장에서 위치를 좀 차지하려고 지금 많은 연구 개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지금 이제 치료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제 시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및 임상 현황입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국내 그 치료제 시장은 거의 그 3업체 정도 내지 4개 업체 정도가 지금 거의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미셀이라는 회사입니다. 파미셀이라는 회사가 하티셀그램이라는 거를 물질이 이미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고 실질적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골수 유래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자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에서 추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뭘로 보시면 되냐면 아까 성체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체줄기세포의 자가. 그러니까 성체줄기세포에서 자가에서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치료제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좀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좌심구열 개선, 그러니까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이게 보통 한 번 처방하는데 한 1,8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이게 처방이 나오는데 1,8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과거의 어떤 비용에 의해서 5%밖에 증대되는 효과가 안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좀 있고요. 지금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 해갖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근원 물질이 뭐냐? 제대열이다. 아까 근원 물질은 골수고요. 제대열이고 동종이다. 동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몸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던 거고, 안트로젠이라는 회사는 지금 비상장 업체입니다. 안트로젠이라는 회사는 비상장 업체인데, 이쪽은 지방 유래. 그러니까, 제대열을 사용하는 방법, 골수를 사용하는 방법, 지방을 사용하는 방법, 또 자가. 이렇게 이제 그 앞부분의 설명이 이제 정리가 되시면, 될 거고, 지금 현재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은 거는 이 3개가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줄기세포 임상현황은 전체 업체 수 7개에서 24개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24개가 전체인데 진행 중인 게 11개, 종료가 13개. 13개 중에서 승인받은 게 3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자가가 14개, 동종이 10개.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골수유래, 제대열유래, 지방유래. 뭐 제대율에는 거의 그 장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메디포스트가 계속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뭐 지방유래 쪽은 아무래도 안트로젠 쪽이 유리할 거고요.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줄기세포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국내 진행 중인 임상시험 리스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몇 개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미셀 같은 경우는 골수유래 중간염의 급성 뇌경색을 치료하는 치료제, 그리고 파미셀이 또 만성 척추 손상 쪽을 근데 얘네들은 거의 다 지금 자가 쪽으로 하고요. 이제 RNL 바이오라고 하는데 사실 RNL 바이오가 얘네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상업화 전 단계까지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하다가 결국은 그 재무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결국 상장 폐지된 업체가 이제 RNL 바이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때로 이제 그 전에 받은 게 사실 네이처셀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과 RNL 바이오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좀 적어드리죠. 그러니까 관련 쪽에 이제 일을 현재 진행하는 게 이쪽이 이제 네이처셀. 이 회사가 결국은 이제 그 퇴행성 관절염이니 버거시 병이니 이런 것들을 지방률의 줄기세포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트로젠이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비상장 업체인데 안트로젠이 자주 나오고요. 크론슨 치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안트로젠 나오고 복잡성 치료, 지방률의 줄기세포, 그리고 메디포스트가 뉴모스템. 지금 카티스템 이후에 가장 근접한 게 있냐면 뉴모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미숙아들의 그 기관지 폐이형성증을 치료하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호미오세라피, 뭐 이식편대 골수율의 줄기세포 숙주 질환 쪽을 한다. 그리고 다시 안트로젠이 복잡성 치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가 뉴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이건 이게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제로 지금 나오는 거고요. 코아스템, 안트로젠, 그리고 제대할 줄기세포 응용사업단이라는 건 이제 서울대 컨소시엄입니다. 서울대에서 CJ 제일지당의 투자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하지 허혈증에 대한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줄기세포 알려고 하는 게 뭐죠? 결국은 주가를 알고 싶고 그것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연구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쪽 만만한 쪽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죠. 뭐 이거보다는 뒷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보여드리냐면 제일 처음에 그 표적물질, 선도물질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준비들을 좀 해야죠. 그래갖고 표적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어떤 타겟 물질을 선정을 해갖고 표적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거에 대해서 임상 비임상 연구 단계,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동물 단계에서 임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이게 진행되면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이 진행되는 거죠. 근데 선도물질 만들어내는 데 3.5년 평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진행 과정들을 하는 게 1.5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4년에서 5년. 5년 정도는 임상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물질들이 임상 1상이니 임상 2상이니 이 과정까지 가는데 사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 과정들이 진행되고 사실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그래갖고 승인 나고 품목허가 받고 평균 1년 정도 돼야지 이제 시판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판에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 정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과정들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서 5년, 여기서 5년, 저기서 한 2년. 그러면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종목 들어갈 겁니다. 이게 사실은 줄기세포가 다른 신약에 비해서 짧은 거예요. 바이오 약품에 비해서 줄기세포가 빠른데 타겟 발굴 후보물질 비임상 연구,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마케팅 여기까지 가는 게 제일 처음에 가는 과정이 이게 죽음의 계곡이라고 그러죠. 쏟아 부어야 되는 거니까. 제2계곡, 제3계곡, 제4계곡, 제5계곡. 우리는 보통 임상 2상에서 4상까지 대부분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서 만나도 앞으로 갈 길이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함부로 잘못해서 신약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단계별 이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지만이 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줄기세포 내용 상호바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는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으로 보시면 되냐면 하나는 치료제가 나왔어요. 치료제가 나온 게 메디포스트에 카티스템 나왔다고 있고요. 파미스트에 하티셀그램 나왔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치료제는 나와갖고 아까 말씀드린 게 치료제 나왔으면 다 끝나고 한 2년 정도에서 3년 정도 되면 상업화가 돼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까지 쏟아본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있다는 거죠. 한 군데는 먹고 사는 그래서 그 막강한 자금을 감당 못해서 급격한 재무 악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 치료제 시장을 접근하는 애들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줄기세포는 성형 중심과 미용 중심의 시장으로 조금씩만 열리고 있지 아직까지는 치료제 시장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치료제 개발업체는 적응과 확대 마케팅을 통해서 해외 공략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업체들 리스트 한번 쫙 정리할게요. 줄기세포 치료제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다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쭉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네이처셀이 구RNL 바이오라는 얘기고요. 얘네들이 현재 진행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 스템이 가장 근접해 있는 겁니다. GI블루라는 건 이중장기 및 치료제의 세포 조직을 만드는 치료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제일약품은 배아줄기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화제약은 복제돼지, 세원셀런텍은 아까 연골세포 조직이라고 연골세포 쪽도 있죠. 그래서 연골세포 치료제를 하고 있고요. JW 중해시장은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억하실 거는 요 세 가지입니다. 파미셀, 메디포스트, 차바유엔. 그리고 이제 기타 줄기세포 관련주로는 황우석 박사 얘기만 나오면 항상 움직이는 게 ST큐브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황우석 박사를 후원하는 업체의 회장이 이 회사 최대주주인 거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산성 PNC는 파미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 여기서 투자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나머지 업체들은 연구 성과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구 성과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과정까지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거죠. 재무구조가 악화되다 보니까 과연 얘네들이 끝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런 재원을 갖고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나머지 업체들의 리스트는 다 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나친 재무구조 악화에 대해서 보수적인 견해에서 연구 능력만을 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업체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나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는 상태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회사를 갖고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업체들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미셀. 파미셀은 정확하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죠. 급성 심근경색 관련한 자가 골수 쪽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티셀그램이라는 게 2011년도 7월 달에 식약청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능의 5% 정도만 개선되는데 약간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전문의들이 효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방을 안 내려줍니다. 처방을 안 내려주다 보니까 아직은 매출이 안 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진행하는 거는 난치성 발기부전 치료제, 중증 하지혈 줄기세포 치료제, 간경병 치료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이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파미셀이 움직이는 게 이쪽인데 셀그램 쪽이라는 얘기인데요. 임상 최종 승인 대기 중이고요. 그러니까 최종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임상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식 대상 15만 명 정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상업화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제 상업화를 위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로. 그래서 얘네들은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보관, 화장품 산업을 연결해서 사업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인 대상 의료관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쪽에 매출 관련 부분을 진행을 하겠다. 최근 실적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턴어라운드인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싸요. 시가총액 1,800억인데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케미칼 관련 부분이 매출이 등대가 있고요. 줄기세포 관련한 처방이 일단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미약하지만. 그리고 화장품 관련 쪽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 중엔 그래도 손댈 만한 종목 중에 파미셀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구조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사업 구조가 완성이 된다면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능력 때문에 주가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완성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구조를 못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는 가장 중요한 게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미셀하고 비슷한 게 나왔어요, 약이.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골 치료제인데 손상된 연골에 직접 주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과 수술 비용과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동시에 가니까 비용이 안 싸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 몸으로 녹여내는 방법이 나온다면 해결은 되겠죠. 근데 약에 대한 성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혈모 세포 치료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사업 모델은 뭐냐면 재대열 보관 사업이 전체 매출의 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본적인 뭐를 끌고 가냐면 수익을 끌고 가기 때문에 최소한 적자는 안 나요. 적자는 안 나고 나머지 부분은 크게 돈은 안 되지만 최소한 어쨌든 연구개발비는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의 포인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연구개발 능력은 대단히 우수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뭐가 남았냐면 아까 분명히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실제 매출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글로벌 마케팅 능력이 아직 떨어져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 능력을 빨리 키워서 실질적인 매출로 빨리 옮겨가는 과정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는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4천억 정도니까 적지는 않은데 결국은 얘네들이 실제 매출로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케팅 능력과 아까 말씀드린 외과적 수술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해결한다면 약에 대한 성능은 괜찮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 시간은 조금 필요하죠. 왜냐하면 저런 것들 보완하는데 보통 한두 달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런 것들은 적응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이제 사실 차바이엔입니다. 앞에 두 개는 뭐냐면 성체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차바이오는 뭐냐면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차분하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차분하게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차바이엔과 디오스텍과 차움이라는 세 개의 회사로 나눠져요. 원래 차움이라는 게 병원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여기서 연간 벌어들이는 게 한 400억 정도 돼요. 연간. 그리고 디오스텍이라는 게 IT 카메라 모듈 쪽인데 이쪽에서 한 100억 정도 벌어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한 500억 정도는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잡아서 재무적 안정을 먼저 취했어요. 재무적 안정을 취했고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분리를 할 겁니다. 이제 디오스텍이 5월 1일 날 차바이오에서 분사를 해요. 그래서 차바이오엔 디오스텍 그리고 차움은 얘네들이 뭐를 했냐면 비상장으로 분리를 하면서 재무적 투자자 자금을 1,100억을 조달했는데, 추가적으로 400억의 대한 옵션이 붙었어요. 그럼 1,500억을 확보했는데, 이 자금을 갖고 뭐 할 거냐? 지금 병원에서, LA 병원에서 한 400억 정도 이익이 나는데, 그런 병원을 하나 더 인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병원을 인수해서, 여기서 안정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인수해서 안정화시키면은, 지금 연간 400억 정도 벌어냈는데, 추가 병원 인수하면, 800억 정도는 벌어들이겠죠. 그러면 충분한 재원은 마련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줄기세포 치료제의 능력이 떨어지냐?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고요. 기술력 면에서는 앞에 어떤 줄기세포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워낙 그 기술을 많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발변성 치료제 임상 1상 거의 마무리되고 임상 2상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건 엄청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간헐성 파행증, 이게 오히려 황반변성 치료제보다 조금 먼저 나올 거고요. 중증 하지혈증. 그러니까 차바이엔 같은 경우는 내용 대조, 실적 대조, 기술력 대조 다 갖췄는데 뭐냐면 이게 나오는데 성장성에 그 불을 붙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차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제한된 얘기를 드리려다가 보니까 뒷부분에서 말이 너무너무 빨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빨라졌는데 사실 지금 줄기세포 내용들도 많아요. 줄기세포 내용도 많은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줄기세포 내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억하시다가 마무리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냐면, 현재 그래도 당장 손댈 수 있는 업체는 3개 정도다. 그 3개에 대한 타이밍은 각자 조절을 좀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줄기세포가 이게 또 꿈을 주는 방향입니다. 꿈을 주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분석이 좀 잘 되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3주차입니다. 다음 주에는 3주차인데, 이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는 황홍석 박사가 왜 그렇게 줄기세포에 지금 빠져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바이오 신약,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진단 시장까지 같이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바이오 3주차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인터넷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